이번 시간에는 돼지, 해, 토끼, 묘, 양미, 해묘미, 삼합의 띠, 돼지띠, 토끼띠, 양띠를 해볼게요. 자, 해묘미의 시대가 왔죠. 자, 2019년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직사를 맞이했죠.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시간도 똑같이 간다고 그랬죠. 돼지띠해, 토끼띠해, 양띠해. 여기가 가장 중요한 세 개의 꼭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2019년에 직살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는 발전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쥐띠해, 도화살, 소띠해, 월살, 그래서 호랑이띠해, 망신살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토끼띠의 장성살로 가는 거죠. 자, 돼지띠생과 토끼띠생과 양띠생들은 목운동이라고 해요. 목운동이라는 것은 나무의 외형을 만들어내죠. 나무에 비유하자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힘을 목운동이라고 해요. 자, 생명체에 비유하는 거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그것을 인간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해묘미가 만들어내는 세상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술에 있는 창고에서 끄집어내요. 그 물질을 끄집어내서 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로 탄생을 시키는 거예요. 술이라는 건 뭐예요? 인오술,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에 만들어진 세상, 그 다음에 전달하는 세상, 그 다음에 그것의 가격을 매기는 세상, 거기에 마지막 단계가 술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해가 없었다면은 이 세상은 새로운 물질이 탄생이 안 되겠죠. 그냥 거기 한번 만들어진 거에서 멈추겠죠. 이 해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 술이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물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띠 탄생의 그 비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운동한다고 배웠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해묘미의 이 출발점인 해를 보시면 술이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표에서 보시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완벽한 물질을 저장하는 창고에서 꺼내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아요? 술에 이제 재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완벽한 재료를 가지고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 해라는 것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이 원단을 어떻게 바꿔요? 그 성분을 재조합을 하는 거예요. 재조합. 조합을 해서 바꾸는 과정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예쁘게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묘가 되는 거예요. 묘. 묘기라고 보시면 돼요. 묘기. 묘기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가르치고 그러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미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해묘미는 제품을 만든다든가, 자, 여기다 쓸게요. 해묘미는 새로운 제품. 해묘미가 개그맨이라면 새로운 표정, 새로운 몸짓, 새로운 언어, 유행어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표정. 새로운 표정의 예를 들자면 개그맨 김준호 씨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몸짓. 그 다음에 김병만 씨의 그 몸짓, 행동으로 보여준다든가. 그러니까 돼지띠생, 토끼띠생, 양띠생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영역이 다르겠죠. 만들어내는 영역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묘미는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운동 법칙을 목운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씨앗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여기는 책 속에 있는 거고 법전 속에 있는 거예요. 해묘미는 현실의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해묘미는 만들어낸다. 그거를 먼저 기준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어를 만들고 표정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숭이띠가 미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원숭이띠의 신자진 운동을 하지만 미라고 하는 해묘미 운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미 자체가
엄청난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몸짓, 행동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 능력이나 뭐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복사해서 자기 거로 만드는 능력, 그런 힘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해묘미는 목운동이라는 게 이게 명리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제조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돼지띠생들이 표현하는 말투는 대단히 독특한 거예요. 표정도 독특하고 행동 방식도 독특하고 몸짓도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 돼지띠생이 미월에 태어났다. 그리고 돼지날에 태어났다. 그렇다면 이분은 해가 있으니까 대단히 독특한 표정이라든가 대단히 전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동이라든가 뭐 표정이라든가 패션 감각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가 있으니까 미는 뭐예요? 해, 묘, 미니까 여기는 또 남들의 모습을 또 평가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제일 끝자락은 평가까지 해주는 거예요. 해는 스타트 해주는 거고 여기는 가장 완벽하게 발전시키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가르치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복사하고 그거를 금방 모방하고 흉내내고 또 그런데 해가 있으니까 뭐예요? 더 멋있게 또 발전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가수 김희철. 해미해. 나머지 사주 하나도 안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가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미해. 아주 신선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짓살을 2개 갖고 있는 분들은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웃을 때 보면 애기와 같단 말이에요. 애기. 응? 짓살을 2개 갖고 있는 분들이 다 그래요. 신심. 이것도 짓살 2개잖아요. 신자지네.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저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박은빈 씨. 그 다음에 아이브의 장원영 씨. 자, 우리는 지금 해묘미를 공부하니까 짓살 2개의 이 상큼함, 프레시함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은 언어라든가 몸동작이라든가 그거를 모방해서 그 표현하는 그 아주 포인트가 있어요. 아주 그 센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꼭 동작으로 보여주든가 언어로 보여주든가 이러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런 분야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은 해, 묘, 미가 삼합이 안 돼 있죠. 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사주 공부할 때 묘가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장성살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 미라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자기 실력 발휘를 하면 좋겠죠. 근데 미라는 것은 가장 화려한 높이에 있으니까 남들이 다 보는 그런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좋겠죠. 이거는 이제 사주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재미있는 분야고, 해묘미의 세상이 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해묘미는 목운동을 하는 건데 지금 2022년 호랑이띠 해이기 때문에 호랑이띠에 토끼띠에 용띠에는 목운동의 완전 본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띠생, 토끼띠생, 양띠생의 지금 사회에서 이 사람들의 역할을 한번 보세요. 이분들이 지금 세상으로 나와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단한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토끼띠생이고 돼지띠생이고 양띠생인데 내가 지금 누워만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누워있다가는 나중에 언제 미신유술 여기서 완전히 돈으로 완전히 다 환율로 평가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금나라에서 완전히 평가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금나라에서 완전히 자신의 그 노력의 대가를 완전히 거둬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요만하게 나무를 키웠는데 거기서 어떻게 열매가 열려요? 말이 안 되잖아. 인묘지는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한테는 펼치는 거에서는 이제 판이 열린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서 판을 제대로 여기서 판을 제대로 안 만들면 외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사오미에서 뭐 영양분이 채워지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인묘지는 외형을 만들어서 완전히 펼치는 거고, 사오미에서는 꽉꽉 영양분을 채우는 거고, 이제 그 영양분을 영원히 그 부가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뭐예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서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결실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정치인 중에 이재명 님이 토끼띠생이시잖아요.
어? 그러면 지금 그분의 활동력을 한번 보세요. 엄청난 활동력이 있죠. 물론 망신살에 있으니까 마음고생도 많이 하겠죠. 몸고생, 마음고생. 어? 망신. 이 신자가 뭐예요? 정신신자도 되는 거예요. 몸고생, 마음고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오미에서 이제 꽉꽉 채운단 말이에요, 활동력이. 그래서 신유술에서 뭐예요?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획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자축에서 뭐예요? 새로운 또 문화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쵸? 이렇게 멋있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제대로 외형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의 세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채울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단 말이에요. 자, 돼지띠, 토끼띠, 양띠생들이 확실히 일어나야 돼요. 지금 누워있으면 안 돼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니, 돼지띠, 토끼띠, 양띠생은 지금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을 비유해서 우리가 뭐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증명을 해도 안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얼마나 망신,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지 봐라 이거예요. 봐라. 지금 너만 누워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자, 해묘미는 물나라를 거쳐서 나무나라를 거쳐서 불나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제일 약해요? 여기가 제일 약하죠. 사주에, 자기 사주에 해묘미가 다 있어. 그럼 이 사람은 뭐가 제일 약해요? 신유술 이쪽 지역이 제일 약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매 절대로 못 맺어. 그러면 해묘미 삼합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열매를 절대로 못 맺으니까 열매 맺는 거는 자기 옆에 있는 부인이라든가 자기랑 일을 같이 하는 어떤 분업화된 사람한테 맡기고 자기는 행동하는 거 위주로 해야 돼요. 자꾸 만들어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유행어를 만들어내고 노래를 만들어내고 그거에 대한 가격은 남들이 매겨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 가격까지 얻으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돼지띠생이나 토끼띠생이나 양띠생이 제일 어려운 존재가 누구예요? 원숭이띠? 이쪽에 못 가니까 당연히 이쪽이 어려울 수 있는데 닭띠도 조금 어렵죠. 개띠가 제일 어려운 거죠. 여기가 최고수니까. 신유술의 최고수는 뭐예요? 겉으로는 유가 제왕이지만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거는 술이죠. 그러니까 돼지띠생이 술을 갖고 있거나 토끼띠생이 술을 갖고 있거나 양띠생이 술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무조건 능력자죠. 해묘미가 절대 가질 수 없는 영역이 신유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영역 중에 최고 에너지는 술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 영역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뭐 무슨 복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갖고 태어난 거고 뭐 해묘미가 삼합이 돼 있다면 술을 가질 수 없다면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네, 해묘미가 신유술을 갖고 있지 않다면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뿌리고 키우고 퍼뜨리고 그 정도에서 자신의 능력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해묘미한테 결실을 거두라고 옆에서 자극하면 안 돼요. 그러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해묘미가 없었다면 모든 물질들은 신이 주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존재하는 거죠. 해묘미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맞게. 그러니 얼마나 바쁜 거예요. 그렇죠? 매일 뭐 해요? 매일 쓰고 매일 써. 뭐를 써? 일기에 쓰든 그럼 뭐 작가가 돼도 좋겠네요. 그렇죠? 매일 그리고 매일 그림을 그려. 매일 말을 만들어. 이게 뭐 개그맨이 되면 좋겠죠. 언어학 쪽으로 가면 좋겠죠. 이걸 행동으로 가면 뭐 선수가 되는 거고 운동 선수가 되는 거고 묘가 있는 분들이 주로 뭐예요? 운동 선수도 많고 류현진 선수도 묘가 있죠. 강정호 선수도 묘가 있죠. 그 다음에 정찬성 UFC 선수도 묘가 있죠. 그 어린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조명섭 씨. 그쵸? 조명섭 씨도 묘가 있죠. 자, 이 묘라는 거는 장성살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 뭐 최고가 되려고 하는 그 기질이 분명히 엿보이는데 그 다음에 미는 호흡이라고 기억하세요. 호흡을 통해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말솜씨, 그 다음에 그 자체가 운동, 그 다음에 저 호흡을 말로 조절하는 게 이제 노래죠, 노래. 이게 누구예요? 임영웅 씨, 김호중 씨. 그 다음에 해는
아주 신선하고 상큼하고 전에 없었던 말을 만들어낸다든가 표정을 만들어낸다든가. 여기는 누구예요? 우리 김희철 씨를 생각하라고 했죠? 김희철 씨, 59년 왕십리, 김은국님, 정동원, 트로트, 어린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희재, 여기도 트로트 가수죠? 영탁, 이분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개그맨이 아니더라도 개그맨처럼 아주 그 표정이 있어요. 이 돼지 해자는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어린이, 애기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번에 전국 노래자랑 MC로 발탁된 김신영님 보세요. 자, 돼지띠, 토끼띠, 양띠의 기준점은 당연히 돼지띠 해, 토끼띠 해, 양띠 해. 삼합을 알면은 그냥 시간에 대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호랑이 해에 망신살에 와 있다. 망신살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리면 어디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돼지띠, 토끼띠, 양띠생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그쵸? 지금 누워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쭉 미끄러져 떨어져 큰일 나. 그쵸? 여기까지 올라왔어. 어디까지는 가야 돼? 여기까지 가셔서 잠깐 쉬고 이제 내려오면서 다 먹으면 돼. 그쵸? 누리면 돼. 여기까지는 좀 고생하셔야 돼. 이때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이때 이익을 얻으려고 하시면 안 돼. 이거는 활동 개념으로 가는 거지. 막 이익을 막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찾지도 못하고. 망신살, 장성살일 때는 실제로 그 위치에 올라가는 것 뿐이지, 이익을 갖거나 거기에서 내 거로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특히 해묘미들은 또 이익보다는 그 이익은 반사적인 거고, 그 활동하고 행동하고 세상에 뭘 만들어내고 이런 게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해묘미는 첫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 해묘미인데 내가 잘 나간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뭐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얼굴에 나타나요. 그 일에서 잘 나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 벌써 얼굴에서 그 재미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에서 재미를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해묘미는 세상에 만들어내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만들어내려고.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내려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럼 만들어냈으면 누군가 그거를 세상에 알리고 퍼뜨릴 거 아니에요. 그거의 다리는 인호술이에요. 인호술. 그 다음에 그럼 그 가치를 환율에 따라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비싼 거다. 이게 더 기능이 좋은 거다. 이걸 평가하는 거는 사유축이 하는 거예요. 그걸 모여서 방합으로 하면 신유술이 하는 거고, 어찌됐든 신유술의 사유축의 닭띠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치들이 평가받도록 모이는 거예요. 환율이 평가가 되고,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화가 되고 제도화가 되려면 또 누가 필요해요? 신자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진은 제도화하고 그거를 규칙화하고 법령화하고 마치 씨앗처럼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규정을 맺어놓는 거예요. 영원성, 그쵸?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뭘 줘요?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증서를 주는 거예요. 이 권리를 통해서 이익을 찾는 거예요. 자격증, 권리. 그러니까 신자진은 영원성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씨앗에다가 비유하는 거, 씨앗.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다. 그게 신자진이에요. 해묘미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해묘미들은 세상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맡은 역할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2022년에 호랑이띠 해잖아요. 그렇죠? 2023년이 되면 토끼띠 해가 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마스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2023년 토끼띠 해가 되면은 이제 마스크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디자인이 들어가고 편리성이 들어가는 거죠. 이때가 되면은 일반 마스크가 아니라 뭐예요? 예뻐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호랑이띠 해는 효과가 확실해야 돼. 효과 확실. 호랑이니까. 호랑이는 효과 확실히 중요한 거고, 토끼는 예뻐야 돼. 그게 토끼띠 해가 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사람들이 누구예요? 해묘미란 말이에요. 해묘미들의 세상이 왔다. 이게 괜히 떠드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일어나시고 뛰어다녀야 돼요. 잠시도 누워있으면 안 돼요. 누워있을 시간이 없어요.
해묘미들은 이제 판이 열린 거다. 망신살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 인터넷에 있는 그런 거 믿지 말고 제 말을 믿으세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생의 시대가 왔다. 여기 제 말을 믿으세요. 돈이라는 결실로 거둬들이는 세상은 절대로 아니다. 지금은 내 능력을 발휘하고 내 능력을 알아줄 사람들을 만나고 그거를 만들어낼 생각을 하셔야지 나무의 외형을 멋있게 만들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해묘미는 결국에는 목운덩인데 목운덩이 호랑이 해는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그냥 외형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쁘게 나뭇잎이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뭐예요? 묘가 돼야 되고 거기에서 반짝반짝 빛도 나고 최고로 아주 완벽해지면 뭐가 돼요? 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 돼야지 해묘미한테는 반한살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은 화장실부터 뭐 부엌부터 다 설비를 갖추고 있는 거. 그걸 반한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사주에, 자기 사주에 반한살을 갖고 태어난 분들은 팔자가 좀 편하게 태어난 거예요. 자, 자기 사주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시간 속에서 챙겨야 될 때인지, 지금 외형을 만들어야 될 때인지, 해묘미는 나무만 생각하세요, 나무. 그러면 그냥 다 보여요. 나무의 모습. 열매까지는 가지 마세요. 해묘미 있는 분들이 열매까지 가려면 자기 사주에 신이나 유나 술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열매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챙겨주는 거지. 나는 해묘미에만 신경 쓰면 된다 이거예요. 자, 돼지띠생은 지살을 갖고 태어났다. 자, 돼지해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가 새롭게 탄생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탄생을 하기 때문에 특히 돼지띠생은 그 이성의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요. 여자는 완성은 안 돼요. 여자 자체가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큰 변화를 일으키게는 돼요. 완성은 뭐 여자는 하여튼 음은 완성이 돼 있는 거고 남자는 뭐 영원히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여자를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돼지띠생 남자도 여자가 너무 중요하고 돼지띠생 여자도 남자가 너무 중요하다. 어떤 변화를 거칠 때 돼지띠생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변화를 가져야 되고 돼지띠생 남자는 여자가 훨씬 편해요. 파트너십이 된단 말이에요. 자, 시간과 띠를 같이 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돼지띠해, 그 다음에 토끼띠해, 양띠해가 이 세 띠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호랑이띠해를 지나서 토끼띠해로 가고 있죠. 망신살에서 장성살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할 분야를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드세요.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도 마시고 이거를 세상에 전달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알아서 전달이 되니까. 자, 그래서 돼지띠 연예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짖살, 장성살, 화개살의 그 위대함을 보고 싶은 거죠. 김희철님은 뭐 지금 대단히 잘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강기영님도 망신살 때 자신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죠. 뭐 짖살을 갖고 태어난 이 돼지띠생이 지금 인해한목이 돼서 육합이 돼서 그 다음에 망신살이라 활동 영역이 대단히 확장이 되고 있고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2022년 인해한목 육합 망신 2023년 묘해 삼합 장성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미국 프로야구에 김하성 선수가 있어요. 김하성 선수를 한번 보세요. 돼지띠생인데 수월 한번 보세요. 돼지띠생은 해, 묘, 미 운동을 했죠. 그래서 어디가 제일 약점이에요? 여기 신유술 여기가 제일 약점이죠. 해묘미 운동을 하는 것은 목 운동의 외형을 만든다고 했죠. 해는 뭐예요? 나무가 만들어질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안에서 유전자 지도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만들어요? 해가 만드는 거예요. 해가
땅속에서 그 씨앗 상태에서 이렇게 지도를 만들고 있어요. 그쵸? 애들이. 여기서 뭐가 돼요? 나뭇가지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여러 이파리가 나오고 여기까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묘. 그래서 완벽하게 완성이 돼서 나뭇가지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뭇가지까지 나왔어요. 나뭇가지까지 나왔어. 그래서 요 나무에서 나뭇가지 꼭지가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신유술을 만들려고. 그래서 여기 전까지. 신유술 전까지 요 꼭지 나오는 단계까지가 뭐예요? 미예요. 그러면 나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에너지를 해묘미가 다 만들어낸 거죠. 해가 씨앗을 해독해서 대추 씨앗이면 대추나무가 나와야 되고 이 해일 때는 대추씨인지 사과씨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독하기 어려운 거예요. 해킹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셔. 난해하다. 그래서 묘는 뭐예요? 묘하다, 기묘하다. 그래서 묘로 제주를 만들어냈어. 그게 뭐예요? 사과씨에서는 사과나무가 만들어지겠죠? 거기까지가 묘예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여름을 거쳐서 미가 되면은 이제 꼭지까지 나오잖아요. 그게 미예요. 이게 해묘미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쵸? 세상에 없던 디자인, 세상에 없던 건물, 그거를 설계해내고 건물을 만들어내고 인테리어를 하고 디자인을 해서 예쁜 그릇을 만들고 예쁜 옷을 만들고 세상에 없던 언어를 통해서 글을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고 없던 동작을 통해서 춤 동작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하성 선수는 술을 갖고 있어. 여기 술. 야, 이 해묘미가 절대로 가질 수 없는 힘이 신유술인데 그 신유술 중에 최고수, 이 술을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느 구단에 가든 이 술이 뭐예요? 이게 최고의 선생님이요. 최고의 감독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인정해줄 감독. 그럼 이 감독 이 김하성 선수를 왜 인정해줘? 왜 인정해줄까요? 술해. 너무너무 이게 술해가 뭐예요? 천하살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기에 가서 혼자 묵묵하게 최고의 훈련, 연습을 무던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저는 뭐 김하성 선수를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 사주를 보면 나오잖아요. 네? 얼마나 그 어두운 시간까지 경기가 끝난 다음에도 그다음에 누워서도 술에는 철라니까 뭐예요? 누워서도 자기가 게임에서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를 곱씹어서 또 정신적으로도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정신적으로 훈련만 하면은 정작 본 게임에서는 은매기주고 할 거 아니에요. 실력 발휘를 제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날도 봐야 돼. 태어난 날은 자기가 깔고 있는 자리야. 자기가 깔고 있는 자리. 이 깔고 있는 자리에 이 해수나 술토가 사화, 뱀을 만나면 가장 또 화려한 뱀이라는 게 불빛이라고 했잖아요. 전파, 불빛. 가장 화려한 곳에서 꽃이 되는, 전혀 떨지 않고. 와, 그렇게 순박하고 순진했던 사람이 거기에 가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독을 품은 뱀처럼 달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매기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장 화려한 공간에서도 실력 발휘를 한다 이거예요. 자, 김하성 선수도 지금 2022년에 망신살에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고 있잖아요. 돼지띠생이 지금 누워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우리 김신영 님이 이제 큰 역할을 맡게 됐죠. 전국 노래자랑. 김신영 님이 사주를 딱 보니까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보세요. 해자. 돼지띠가 자월에 태어났으니까 돼지띠한테 쥐달은 뭐예요? 도화살이죠. 자신의 실력을,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물론 첫 번째 뭘 봐야 돼요? 2022년에 망신살이니까 제대로 실력 인정받았다는 걸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사주를 보니까 해자, 쥐달이니까 뭐예요? 이 자라는 것은 뭐예요? 연예인들한테는 이게 대본이에요. 대본. 정확한 대본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나 대본만 가지고 움직이면 막 떨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옆에를 딱 보세요. 그러니까 뭐야? 말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쥐가 말을 만나면 밤 12시가 쥐라면 낮 12시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극단의 에너지. 아까도 보세요. 김하성 선수의 돼지가 뱀을 만났죠. 이렇게 가장 극단의 에너지를 만나면 양쪽에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해와 자가 있다면은 뭐예요? 대본 속에서는 1인자인데 또 무대에 올라가면은 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화가 있으면 그 극단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해자가 있으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정확한 대본 연습도 하고 그 다음에 오화가 있으니까 뭐예요? 무대에서 불 켜진 무대에서 실력 발휘도 하고 그걸 뭐라 그래요? 좌우충 한단 말이에요. 가수 변진섭님 있죠? 그러면 변진섭님도 말띠인데 병자일생이니까 뭐예요? 좌우충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분들은 뭐예요? 곡을 완벽하게 해석해서 자기만의 개성도 갖지만 뭐예요? 무대에서 또 실력 발휘도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육충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무대를 장악하려면 육충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합이 있는 분들은 그냥 자기 분야에서 자기 만족으로는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충이 있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단점 같은 건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장점만 끄집어내자고요. 그래서 김신영님은 돼지해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말투, 표정 이걸 갖고 있죠. 여기서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쥐다리 있으니까 뭐예요? 방합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의 그 연합이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방합을 팀워크라고 하기로 약속했죠? 팀워크가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와 자가 결합이 돼 있으면 물기운이 너무 강해지니까 조명이 켜진 곳에서 막 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명이 켜진 화려한 무대를 장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호랑이 해니까 육합으로 지금 획득하게 된 거예요. 사회적인 자기의 활동 영역으로 그 노력으로 된 건데 사실은 묘가 돼야 되겠죠. 해묘가 돼야지 자기가 거기에서 어떠한 편안함을 느끼고 또 그 진행을 함에 있어서 좀 더 풍요로워지고 좀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자기 자신이 이제 편안함을 좀 느끼는 거죠. 아직은 망신살이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돼지띠생을 위주로 조금 봤지만 가장 좋은 점은 돼지띠생, 토끼띠생, 양띠생의 세상이 왔다. 망신살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분주하고 이거는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체력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정신 집중하셔야 되고 2023년 장성살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